아, 나티나님, 결혼 앞두고 있는데요. 예비 신부가 배가 아프다고 관계를 거부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를 한 번도 못 가지신 거예요? 아니면 하긴 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어요? 혹시 국제 결혼이세요? 아, 국제 결혼 아니신데, 그래요? 나티나님, 이렇게 배가 아파서 관계를 거부한다고 하시면요. 일단 산부인과를 먼저 가보시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심리적인 요인인지 정말 육체적인 요인인지는 일단 병원에서 일단 먼저 진단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혼 앞두고 결혼 전에도 배가 아프다고 관계를 거부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프던 배가 갑자기 안 아플 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서 그 아픈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성관계를 거부한다 그러면 결혼 자체를 좀 미루시더라도 이 문제를 먼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이란 걸 딱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하겠다고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시는 건데 한쪽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약 계속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 그러면은 이 관계 자체가 반쪽짜리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 먼저 가서 정확하게 아픈 원인을 진단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부부관계,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부인과 이상 없대요. 아, 산부인과 이상이 없는데도 그러면 그냥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거네요. 그죠? 그게 뭐 심리적인 요인인지 대부분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갑자기 뭐 배가 아프거나 뭐 두통이 생기거나 그런 것처럼 뭐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런 상처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관계만 생각만 해도 하려고만 해도 벌써 몸에서 어떤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만약에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몸의 거부 반응이라고 그러면 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시고 심리 치료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해서 이 여인과 결혼까지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이라는 거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 사람과 내가 평생을 같이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성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결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와이프가 오르가즘 도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오르가즘을 오르려면 관계를 시작해서 삽입을 해서 삽입부터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성이 오르가즘 느낄 준비가 되려면 뭐 어디를 확인해라? 클리토리스를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클리토리스가 충분히 발기가 되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관계를 시작하면은 오르가즘 오르기가 쉬운데 그냥 형식적인 애무만 하고 여성이 준비가 안 됐는데 관계를 시작하면은 어렵다. 애무는 좀 그래요. 찝찝해서 아이고. 애무가 찝찝하면 어떡해요. 관계를 못하죠 그러면. 니콜 키드만님, 여친과 피스톤 운동 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다가 못 가게 해서 결국 소변 같은 게 나왔다고 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게 사정이라고 하셨는데 여친한테 그게 사정이라고 하니까 사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간다고 했던 거래요. 진짜 소변인지 아니면 사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소변과 사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변은 말 그대로 소변이니까 소변 특유의 냄새, 색깔이 있겠죠. 그죠? 냄새 맡아봤었을 때 그 오줌 찌린내가 소변 찌린내가 난다든지 색깔이 전체적으로 그냥 노랗기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소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정말 뭐 요실금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소변이 마려 소변을 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흥분해서 사정한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정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코팅에서 나오는 사정액 같은 경우는 물론 맨 처음에 사정할 때는 소변이 섞여 나올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연달아서 할 때는 그다음부터는 소변하고 다른 거의 색깔도 하얗고 냄새도 안 나는 무색무취의 그런 액이 분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소변인지 아닌지는 냄새만 맡아봐도 알 수 있고. 니콜 키크드마님 궁금증 하나 더요. 소변이면 남자들 소변처럼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여친은 소변처럼이 아닌 살짝씩 흐르듯이 나온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사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성의 사정과 남성의 사정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일단은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나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남성 같은 경우는 긴 요도관을 통해서 나오니까 소변이 앞으로 이제 분출되듯이 나오는 거고, 여성의 요도관 같은 경우는 2, 3cm밖에 안 돼요. 짧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출되듯이 나오진 않겠죠. 사정이 맞는 것 같아요. 늑대님, 나도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이제 봄도 되고, 날씨도 이제 좀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햇살도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그렇죠. 살랑살랑 이제 봄바람이 불면서, 사랑이 고파지고, 누군가가 이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같이 꽃놀이 갈 사람, 손 붙잡고, 좋은데 이렇게 놀러 다닐 그런 파트너가 필요해지죠. 암튼, 와이프가 술 좀 마셔야 합니다. 아이고, 술에 의존해서 하는 습관도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데. 라이브 방송이라서 생동감 있어 좋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글 올려주시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건 저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녹화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소통이라기보다는. 근데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느낌. 물론 만나서 하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섹스리스 대처법이요. 섹스리스를 대처한다. 그러니까 섹스리스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문제냐 아니면 섹스리스가 되기 전에 그거에 대한 대처법이냐 분명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섹스리스 대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섹스리스가 언제부터 출발을 할까요? 사람마다 물론 경우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미 섹스리스예요. 그러면은 대처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섹스리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마 우리나라 부부의 거의 한 50% 이상? 50% 이상은 저는 섹스리스로 생각이 들어요. 다들 뭐 집에서는 안 한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섹스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냥 당연한 구조인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이 사람하고만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은 하지만 인간이기에 우리가 뭐든지 금방 실증내고 따분해하는 우리 인간의 특성상 한 사람하고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섹스를 한다. 그러면 아마 길어야 한 5년? 저는 길게 보면 한 5년이고요. 짧게 보면 뭐 6개월, 1년 만에도 벌써 실증 나고 이제 흥미가 안 생기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섹스가 우리 모든 관계도 그렇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즉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멈추고 그 멈추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퇴보를 하고 그 퇴보가 곧 섹스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뭐 끝 이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했기 때문에 더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섹스뿐만은 아니겠죠. 뭐 다른 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섹스는 감각이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감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감각이라는 거는 항상 여기서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게 감각이에요. 늘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 단계 더 오르려고 더 성장하려고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권태가 느껴질 때마다 서로의 관계를 위해 변화를 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은 아무래도 현생의 피로를 회복하기가 급급하니 섹스리스도 많아지고 시선도 아닌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뭔가 살기는 좋아졌다곤 하지만 대부분의 인류는 지쳐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100% 공감을 해요.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돈 벌랴 육아하랴 뭐 관계 유지하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정작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좀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섹스에 대한 중요도를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도 정말 왜 우리가 결혼했는지, 왜 이 사람과 함께 하려고 결혼까지 선택했는지를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초기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이 사람이 나의 어떤 큰 위안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위안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결혼이라고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살다 보면 그런 게 이제 무색할인 만큼 당장 눈앞에 닥친 것만 이렇게 해결하고 급급하게 살다 보니 이제 몸이 지치고, 몸이 지치니까 당연히 어떤 몸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섹스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도 삶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거에 중요도를 둘 건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밖의 것에 중요도를 둘 건지, 아니면 나의 내면에 가장 큰 중요도를 둘지, 아니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도를 두고 살지를 결국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 여부에 따라서 섹스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위에서 계속 쭉쭉쭉 밀려갖고 어느 순간 정말 섹스 리스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호감이 떨어지지 않게 서로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맞아요. 그래님, 연애를 좀 해보았는데, 속궁합이 잘 맞는 건 신이 준 선물이더라고요. 부부관계는 70 초반까지 열심히 했어요. 아우, 선전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효르님, 발기부전 비아그라 자주 사용해도 괜찮나요? 비아그라가 자주라는 게 이제 얼마큼 자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 크게 뭐 어떤 뭐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처방을 해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게 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뭐 내 그 혈압이 어떤지, 뭐 내가 당뇨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뭐 고지혈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약의 효과가 다를 거고, 또 그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한 대로만 드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이미 뭐 기본 검사는 하고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한 달에 뭐 몇 번 이상은 괜찮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부부간에는 더욱요. 어떤 게요? 자주 사용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 자주라는 게 그 개인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부작용만 없다고 하면 크게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생활 패턴대로 습관대로 삶을 지내다 보면 생각, 사색이라는 걸 전혀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삶에 대한 생각도 해본 지가 언젠가 싶네요. 어제 읽은 책에선 주변에 자극이 너무 많아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또 어제 본 쇼츠에선 요즘에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웹툰도 보고 이것저것 두루두루 하는데 하위권 학생들은 쇼츠만 본다고 하네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뇌라는 게 그래요. 뇌라는 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자극에만 너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뇌는 쓰지를 않아요. 거기에 그냥 젖어버려요. 우리가 도파민에 젖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젖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도 읽어야 되고 뭐 다양하게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뇌한테 계속 다른 다양한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앉아갖고 쇼츠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올리면서 보는, 그러면 뇌는 거의 자기의 그 생각이라는 걸 안 하거든요. 왜냐면 주어지는 그 시각적 자극에 노출만 될 뿐이지 스스로 생각하는 걸 안 하잖아요. 우리가 책을 보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책은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활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책으로 나온 거를 머릿속으로 내가 상상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쇼츠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기만 하잖아요. 저희가 섹스를 교육할 때도 그래요. 섹스를 교육할 때도 뭐
권태기가 왔어요. 뭐 느낌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뭘 해도 좋지도 않아요. 옛날만큼 재미없어요. 다 비슷한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보면은 다들 몸이 뭐예요? 경직돼 있거나 닫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얼마나 긴장돼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섹스를 제대로 하려면 몸이 완전히 이완이 돼야 되거든요. 이완이 돼야 쾌감이 쫙 잘 퍼질 수가 있고 길이 생기는데 우리는 항상 지금 거의 항진 상태예요. 뭔가 긴장돼. 자면서도 막 이 악물고 자고 자면서도 목 뒤에 힘 딱 주고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몸이 항상 긴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긴장돼 있으면은 항진돼 있으면은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날카로운 신경 상태에서 누군가 내 몸을 건드린다, 터치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좋은 감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불편한 감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 하지 마, 그만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몸을 이완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는 게 저는 어떤 섹스를 위한 어떤 테크닉을 배우고 뭐 애무를 배우고 하는 거 이전에 내 몸의 긴장을 먼저 푸는 거. 그게 어디 가서 뭐 마사지 받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 이완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그 딱 닫혀 있는 거를 내려놓는 그런 걸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명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호흡이나 명상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항진되어 있는 거를 자율신경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완할 수 있는 거. 50대 후반인데 저는 아직 왕성한데 와이프는 거부를 하네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나요? 여포님, 그러니까 남성은 그 갱년기라는 게 급격하게 오질 않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을 하면서 급격하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와이프가 거부를 한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뭐 재미가 없고 뭐 아프기만 하고 안 좋으니까 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똑같이 왕성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한쪽에서 안 한다는 얘기는 거부한다는 얘기는 이런 이유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나요? 하셨는데 그 방법은 부인의 그 안 하려는 원인을 함께 찾으셔야 돼요. 그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그냥 무조건 싫다고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딘가 불편하고 아파서 그런 건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원인을 먼저 같이 의논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에 맞게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나는 너무 왕성해. 나는 정말 계속 하고 싶어. 근데 내 선에서는 어떻게 와이프를 설득하거나 개선할 방법조차 모르겠어. 그러면은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은 내가 혼자 애쓰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답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원인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 문제만 봐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는데 사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지금 드러난 문제도 사실 문제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시발점, 원인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송골매님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 7일 주기로 했는데 주 7일이요? 주 7일이 주가 7일인데요. 매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요즘은 10일 주기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주 1회라 말씀이신 거죠. 전에는 주 1회 했다가 이제 10일에 한 번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저는 뭐 그게 간격이나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뭐 식사도 규칙적으로 먹는 시간에 먹는 게 좋다곤 하죠. 좋다곤 하지만 그래도 뭐 갑자기 뭐 간식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야식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섹스도 뭔가 이렇게 막 어떤 정해진 패턴대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서로가 동할 때 그냥 그때가 제일 적절한 타이밍 아닐까요? 간식 먹을 땐 괜찮은데 정식 먹을 땐 연장이 재구실 못해서 비아그라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해오름님. 내가 너무 이제 익숙한 상대랑 할 때는 느낌이 안 오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사실은
몸에서 오는 것 같지만 뇌에서 오는 거잖아요. 뇌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한다 할 때는 막 이렇게 자극이 되는데 익숙한 걸 한다 그러면은 이제 네 살인지 내 살인지 남의 살인지 감각이 둔해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대로 비아그라를 먹든지 해서 뭐 당장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한 상태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뭐 급한 불 끄는 용도로는 좋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단 내 몸에 지금 둔감해진 감각을 깨우셔야 돼요. 둔감해진 감각을. 그게 어디 가서 외식 먹는 것만으로, 간식 먹는 것만으로는 내 감각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그 또한 어차피 그것도 계속 반복하면 그 또한 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감각을 깨워야 돼요. 엘리셔님, 제가 키가 170에 몸무게가 75kg인데요. 남자친구가 허리가 아프다는데 여자가 엉덩이가 크면 허리가 아플 수 있나요? 마음에 상처가 오네요. 엉덩이가 크다 이런 말 할 때요. 허리가 아픈 이유는요. 허리를 잘못 쓰니까 아픈 거예요. 그게 뭐 여성이 뭐 몸집이 크다고 해서 남성이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남성 스스로 몸을 지금 허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쓰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스쿼트를 하는 목적이 만약 허벅지에 타겟으로 하는 건지 ong덩이로 타겟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타겟된 부위만 아파야 되는데 스쿼트 하고 나면 허리만 아픈 사람 있죠. 정작 아파야 될 때는 아파야 되는 엉덩이나 허벅지는 안 아프고 허리만 아픈 사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스쿼트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여성이 엉덩이가 커서 허리가 아플 이유는 없어요. 어떤 자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허리가 안 아픈 자세를 찾으셔야죠. 할 때마다 허리 아파, 너가 엉덩이가 커서 내가 허리가 아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요 패드예요. 냉감 패드. 요게 이제 이쪽 면은 이제 피부에 닿으면 약간 서늘하고 그런 느낌이 나고 반대쪽은 일반 그래서 양면으로 다. 그래서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해서 이제 친구도 겨울 거 이제 집어 넣고 새로 이제 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자면서 막 땀나고 막 끈끈하고 이제 그런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이왕이면은 이제 패드를 바꾸실 때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든 그런 패드를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제품을 저희 모래도 이제 올려놓을 거거든요. 한쪽은 시원하고 한쪽은 일반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우리나라의 그 노벨 과학상에 해당되는 장영실 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회사에서 만든 기술이 뭐냐면 헬사 클린 기술이에요. 섬유에서 30회 이상 세탁을 해도 99.9%의 항균성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노인 냄새라고 그러잖아요. 노인취. 노인 냄새가 무려 97.5%가 제거가 돼요. 그거에 대한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섬유로 만든 패드인 거예요. 이게 그 아이들 유아도 사용할 수 있는 KC 인증까지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신생아들 같은 경우 아이들 태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감 효과까지 갖는데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형광증백제나 중금속 이런 거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헬사 크린 원료로 만든 고밀도의 냉감 항균사로 만들었다는 거에서 즉각적으로 정말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나요. 중요한 건 이제 자주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여름철에는. 그렇게 자주 세탁을 해도 그런 항균력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 침대 쓰시는 분은 침대 위에 깔면 되는 거고 요 사용하시는 분은 요 위에다 그냥 까셔도 돼요. 재작년, 작년에도 제가 그 냉감 패드를 저 여름에 계속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 냉감 패드가 저도 제가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침구류예요. 그래서 제가 옷은 뭐 명품 가방, 신발 이런 건 관심이 없는데 침구류는 옷 다음으로 피부에 가장 많이 닿는 게 침구류잖아요. 특히 까는 이불은 거의 내가 거기 둥글둥글 하면서 자니까 피부가 닿는 거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맨살로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피부에 가장 많이 닿는 게 어떻게 보면 옷보다도 저는 침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엄청 깐깐하게 고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꼼꼼하고 깐깐하게 고른 제품이고, 그리고 제가 다른 냉감 패드를 써보니까 처음에는 시원해서 좋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오히려 자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땀이 나면 땀하고 그 냉감 패드가 만났을 때 오히려 느낌이 약간 그 뭐죠? 그 비닐 장판에서 잘 때 느끼는 그 끈적끈적함 있잖아요. 오히려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반 다른 냉감 패드는. 그리고 또 보풀도 너무 잘 일어나고. 그래서 매 해마다 그거를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냉감 패드를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 제품은 이제 작년에 아빠 통해서 그 회사 대표님 알게 되고, 그래서 제품을 써봤는데, 그래도 제가 뭐 이 화장품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 웨이브 케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다 사용해보고 검증 끝난 제품만 제가 올리잖아요. 제가 뭐 전문적인 셀러도 아니고 뭐 제품 하나 팔아갖고 뭐 그때그때 뭐 공구 같은 거 해서 뭐 이득 보자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가 써보고 정말 남한테 좀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제품들만 저희 세라방님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잖아요.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그 자는 침구류에서 나는 그 냄새가 늘 자기 몸에 배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뭐 이런 제품으로 잘 씻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 침구류거든요. 내가 이불 덮고 자는 이불, 내가 깔고 자는 이불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봄 되고 해서 침구류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런 냉감 패드를 정말 적극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게다가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뭐니 또 가격이겠죠? 이 가격은 다른 데는 지금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왜냐면 저 제품이 뭐 오늘의 집이나 이런 데서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요 하나 있잖아요. 요 하나 싱글 가격이 12만 9천 원이고 그 다음에 퀸 우리가 보통 둘이 자는 저기 침대가 퀸이거든요. 그 퀸이 17만 9천 원이고 그 다음에 킹이 25만 9천 원이에요. 지금 그 딴 데서 판매하는 가격이.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못 팔고 저희 몰에서만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중에 이렇게 이야기 듣고 아시는 분들만 찾아서 들어오셔서 구매하실 수 있게.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가격은 아예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왜냐면은 이 원사 자체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침구류는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산 저렴이 냉감 패드 3, 4만 원짜리들도 물론 존재해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이렇게 깔고 자보시면은 거의 비닐 위에서 자는 것 같아요. 비닐 위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피부에 이 닿는 감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영상에서는 당연히 이런 게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이 감촉이. 보통 이런 냉감 패드 만져보면은 부드러운 게 아니라 약간 밀리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게 이게 양면을 쓸 수 있다는 거. 보통의 냉감 패드는 한쪽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한철 쓰고 또 가을 겨울 되면 또 다른 패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감 패드로 사용하시고 또 날씨 쌀쌀해진다 그러고 반대쪽 이렇게 이쪽 면으로 반대편은 냉감 기능이 없으니까 일반 패드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고무줄 밴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껴서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다 사용해보고 검증 끝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여름 내내 사용해봤거든요. 이거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침구류라는 거는 내 피부에 직접 닿는 거잖아요.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옷보다도 더 원단을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덥잖아요. 게다가 올해 전쟁의 저기로 인해서 기름값하고 전기료 다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에어컨 이제 막 올여름은 그렇게 막 빵빵하게 못 트실 거예요. 아마 선풍기도 아마 제 킥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더더군다나 저 여름에 좀 이렇게 더위 많이 타시고 땀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냉감 패드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냉감 패드 사용하시면은. 윙크, 찡긋. 방송에서 이런 용어가 어울리지는 않지만 남자친구가 박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표현이 나쁜 표현인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남자친구가 싫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영상에도 아마 있었을 텐데 그 욕을 하는 남편과 그리고 그 욕을 듣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아내에 대한 사연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영상에서. 한쪽에서는 어떤 그런 욕이든 거친 언어, 욕설이든 뭐 이런 표현이
자기의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그 성적 흥분도를 높이기 위한 추임새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듣는 상대방이 그걸 들으면서 같이 흥분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막 더 혐오감을 느끼거나 불편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 성적인 어떤 그 게이지가 올라가려면 우리가 그 오감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보는 거, 냄새, 듣는 거, 맛보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거에서 어떤 자극이 와야 되는데 청각에서 듣는 거에서 이미 어떤 나한테 모멸감을 주고 불편감을 준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곳을 애무를 받고 해도 아마 성적으로 흥분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기 나는 그런 표현이 되게 불편해. 그렇게 말 안 해도 자기가 나랑 하고 싶어 하고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내가 충분히 알아.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 불편한 그런 말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건 아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싫다고 하면 입력이 안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정색하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제가 표현을 못하고 참는 편이라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라는 게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정이 똑 떨어지진 않아요. 모든 관계가. 그냥 서서히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러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두 발짝 뒤로 물러나고 이러면서 그냥 서서히 멀어지다 어느 순간 딱 이제 더는 안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이 살짝 갔을 때는 메꾸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잔금도 많아져서 너무 많으면 한 번만 이렇게 톡 건드려도 바삭 하고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실금 가 있을 때 빨리빨리 그 표현하고 메꾸고 해서 관계를 이렇게 다져가셔야 돼요. 표현 안 하고 그냥 참기만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녀 관계 특히 이제 갑을 관계라고 해요. 어떤 한쪽은 똑같이 공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쪽에서 의리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더 표현하는 쪽이 의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갑을 관계도 어느 정도의 그 텐션이 좀 있는 갑을 관계여야 되는데 저렇게 표현 안 하고 참고 이래버리면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호르몬 생리주기에 따라 성욕 차이가 너무 크네요. 기분이나 감정도 그렇고요. 너무 좋아하다가 아예 안 하려 하고 젊을 땐 안 그랬다고 하네요. 사실 저를 만나서 관계가 좋은 거라는 걸 알았다고 그런 것 같다고 하네요. 참고로 40대입니다. 맞아요. 여성은 특히 이제 40대가 들어서부터는 이제 호르몬이 이제 줄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곧 거의 이제 폐경도 올 거고 그러면 그 줄어드는 만큼의 그 호르몬의 갭이 커지기 때문에 저렇게 남성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변덕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갭이 커요. 막 좋을 때는 막 너무 적극적으로 막 순놈하게 좋아하다가 자기가 아닐 때는 막 손도 못 대게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여성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저기 뭔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고 싶은데 몸이 호르몬이 그렇게 안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너를 띄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남자 쪽에서 인내심을 갖고 왜냐면은 그 호르몬이라는 거는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생리주기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갭이 크다 그러면은 저기 호르몬제 복용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호르몬제 복용이 꼭 폐경한 이후부터 먹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저렇게 폐경 전 증후군이 나올 때부터 미리 먹어요. 또 거기에 맞는 호르몬이 따로 존재하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갭이 크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도 조금 이제 그 폭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이 들어 몽정 왜 하는지 궁금. 몽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자면서 사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내가 제대로 된 어떤 성욕을 해소하지를 못했다거나 그게 쌓여 있다거나 그러면 몸은 그냥 자연스럽게 쌓인 거를 배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몽정을 하는 거죠. 뭐 왜랄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7, 80% 섹스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중요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중요도가 어떤 사람은 나 진짜 하루에 한 끼든 두 끼든 먹는 건 제대로 한 끼는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중요도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그냥 먹는 거 그냥 대강 한 끼 때우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섹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남녀 관계 만남에서 난 섹스가 80%야 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남녀 관계에서 돈이 80%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은. 으흐흐님 안녕하세요. 클리 에모 할 때 스킬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에모 할 때 가끔 간지럽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겨드랑이도 만지면 간지러운 것처럼 그냥 간지럽게 느끼니까 간지럽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지럽다고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요? 아우 나 겨드랑이 만지지 마 간지러워 그럼 어떻게 해요? 막 그래도 계속 만져요? 안 그러잖아요. 뭔가 간지럽다고 할 때는 일단 동작을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막 이렇게 만지고 막 부비적거리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대고만 있어요. 대고만. 대주고만 있으면 돼요. 그게 입이든 손이든 그냥 대주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간지러움은 사라지고 그 접촉에서 오는 짜릿함은 느껴질 수가 있어요. 흥분하면 질, 가해가 부어오르나요? 그럼요. 남성이 흥분을 하면 성기관으로 혈액이 몰려서 발기가 되는 것처럼 여성도 똑같이 흥분을 하면 성기관 쪽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다 부풀어요. 그래서 클리토리스도 부풀고 대음순도 부풀고 소음순도 색깔도 진해지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질 부위도 부풀고. 그래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그거군요. 그게 이제 혈액이 몰리면서 뭐 움찔움찔한 느낌, 저릿저릿한 느낌, 뭐 꿈틀꿈틀한 느낌, 우하는 느낌. 여성마다 그 표현은 다 다르겠지만 여하튼 혈액이 몰릴 때 그런 느낌 있죠. 우리가 왜 옛날에 했을 거예요. 그 손에 전기 오는 그런 거 하잖아요. 손 꽉꽉꽉 눌러서 꽉 잡고 있다가 피 안 통하게 하고 있다가 손 놓으면 쫙 하고 이렇게 피 통할 때 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죠. 무언가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나시는구나. 여자도 자위하죠. 남자들보다 더 하죠. 남자들보다 더 하진 않아요. 남자들보다 더 하진 않지만 하긴 하죠. 남성의 거의 뭐 99%가 자위한다 그러면 여성들도 50% 이상은 자위를 해요. 근데 여자고 남자고 자기가 자위하는 거를 동네방네 떠벌리진 않잖아요. 다 쉬쉬하잖아요. 자위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건데 그거를 막 나 하루에 자위 몇 번 해,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여성들도 똑같죠. 자위 자체가 자기 위로잖아요. 자기 애무고 자기 위로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 이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성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한 요새 30대, 40대까지는 그래도 자위 비율이 좀 높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50대, 60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위 비율은 좀 많이 떨어지겠죠. 여자들은 흥분할 때는 신음소리를 왜 냅니까? 왜 내냐고요? 몸에 그냥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죠. 우리가 뭐 웃기면 웃음이 나오고 슬프면 눈물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뭔가 몸에서 좋은 느낌이 나고 흥분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각자만의 그 소리가 나오겠죠. 뭐 소리를 안 내는 사람도 있고요. 무음 모드인 사람도 있고. 속궁합이 너무 서로 잘 맞아 신기할 정도로 만족해요. 그런데 저는 입으로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는데 여친은 절대 거부하네요. 굳이 안 해도 좋은데 그거 해야 하는 거냐고요. 저는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 안 하려고 하네요. 한두 번 겨우 했네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시는데 여자친구는 안 한다는 거죠. 받는 것도 하는 것도 다 싫어해요. 그러신 여성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부위가 이제 청결하지 않다, 더럽다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끄럽다. 이제 여성들이 크게 생각하는 게 부끄럽다가 더 클 거예요. 거기를 이제 드러내는 것도 싫고. 그래서 뭐 더럽다든 부끄럽다든 일단 기본적으로 성기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부정적인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위라는 걸 하기 전에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도 내가 그거를 좋게 생각하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여성은 거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성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부위에 대한 어떤 행동을 자꾸 강요하게 되면 나머지 지금 하는 행위 전체가 다 더 싫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한두 번 뭐를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가 싫어, 더러워 라는 건 이미 나한테 각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뭐 오줌을 예를 들면 오줌이 막 더럽다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오줌을 막 몸에다 싸고 막 보고 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이미 좋다라고 머릿속에 딱 세팅이 끝난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그게 좋아지게끔 만드는 게 쉽지는 않겠죠. 물론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어떤 성향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는 좋아하고 뭐는 싫어하고 하는 것도 성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향 자체가 나는 성기 쪽을 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싫어라는 성향이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치유하려면, 바꾸려면 굉장히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셔라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왜 그 사람이 그거를 싫어하게 됐는지, 불편하게 여기게 됐는지부터 원인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되짚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원인을 모르잖아요. 언제부터 싫어했는지, 왜 싫어하는지, 뭐 때문에 싫은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미 싫어하는 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게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해도 그거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것처럼 한번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라고 하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특히 남자가 상대방이 원하고 강요하면 할수록 더 싫어질 거예요, 아마. 왜냐면 원인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드러난 지금 행위만 갖고 해줘. 나 이거 좋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성행위 전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들게 할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아쉽네요. 그런 것 같아서 상담 드렸어요. 감사해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남성이 그냥 이렇게 쪼르고 뭐 회유하고 하는 수준에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사실 40대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뭐 얼굴이 잘생겼다? 그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얼굴이 예쁘다? 사실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저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미지. 그래서 막 눈이 쌍꺼풀이 짙고 막 코가 오똑하고 막 얼굴이 뭐 계란형이고 이런 거보다 어차피 나이 먹으면 40이든 50이든 같이 이제 나이 보면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뭔가 생기가 있고 약간 고급스럽고 뭐 이런 이미지가 느껴질 때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를 주는 게 사실 첫인상이잖아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근데 그 첫인상이라는 게 단순히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서서 정작 기억에 오래 남는 거는 오히려 냄새예요. 그 사람의 체취. 그래서 그 사람의 체취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생긴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그 사람 냄새만 나요. 아, 그 사람 냄새가 좀 불쾌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체취나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게 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왜냐하면 후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요. 우리 뇌에 바로 저장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40대 이후부터는 정말 본인의 체취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냄새 관리를. 그래서 왜냐면 나는 내 냄새 잘 못 맡아요.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그냥 뭐 잘 씻기만 하면 되겠지. 뭐 내가 뭐 안 씻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 냄새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입에서 나는 입냄새, 내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 냄새, 내 사타구니에서 나는 그 꼬릿꼬릿한 냄새를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하려면 정말로 뭐 옷 깔끔하게 입는 건 뭐 가장 기본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내 몸에서 나는 살냄새, 체취 이것도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매력 게이지가 확 올라가요. 확. 지금 배우자에게 마음을 담아 아껴주고 사랑해주세요. 투병 후 좋은 곳에 보낸 지 5년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가 많이 되네요. 옆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소중한 건 잃어버렸을 때 알죠. 마음도 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우, 맞는 말씀입니다. 우린 항상 그게 문제예요. 있을 때 감사한 줄 모르는 거. 그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떠나보내고 나서, 야, 그 빈자리가 보이고 소중함이 드러나는 거. 그게 우리 블랙센스님만의 저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매번 반복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발기부전이면 못합니다. 아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면 할수록 잘할수록 발기부전도 이제 더 늦게 오겠죠.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 전에 만났던 사람이 생각나네요. 음핵으로는 느끼지만 유두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던 그 사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아무런 감각이 없는지 멀뚱히 쳐다보던 그런 사람은 어찌할까요? 뭘 어찌해요? 안 하면 되죠. 좋다는 데만 해줘도 바쁜데, 좋다는 데 해주기도 바쁜데, 감각이 없는 곳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